네, 반갑습니다. 대표 유형 문제풀이. 오늘은 1차 방정식의 활용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먼저 내용 부분은 한 가지만 얘기하고 갈게요. 활용 부분에서는 식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한데, 처음에 미지수를 뭐로 둘 것인지, 그치? 문제의 뜻을 잘 파악해서 어떤 값을 미지수로 줄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문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구하는 값을 미지수 x로 두기도 하지만 문제에 따라서 어떤 증감의 문제 이런 거 작년 학생 수에 비해서 얼마 증가했다, 감소해서 올해 학생 수가 되었다, 올해 학생 수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에서는 올해 학생 수를 미지수로 두지 않고 기준이 되는 작년 학생 수에 비해서 증가했다, 감소했다 하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작년 학생 수를 미지수로 둡니다. 그래서 미지수의 값 x를 구한 다음에 그 x의 값에서 증가하고 감소한 값을 계산을 해서 올해 학생 수를 구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미지수를 정하는 거 이 부분 중요하다고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파악이다, 그죠? 문제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런 거 어떻게 접근해요? 얘기 많이 하는데 잘 안 될 때는 문제를 두 번, 세 번 읽고 문제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x에 관한 1차 방정식을 세우는 것, 그 다음 1차 방정식을 푸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들이고 그렇습니다. 간단한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대표적인 유형 중에 거속시가 있었다, 그죠? 거리 세 가지 세 마우스 뒤집은 모양해서, 자, 한 번 더 할게요. 마우스 뒤집힌 모양해서 거, 속, 시 해서, 그죠? 거리는, 자, 거리를 이렇게 가리면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속력을 가리면 거리 나누기 시간 또는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어떻게 구합니까? 속력분의 거리 또는 거리 나누기 속력. 요 세 가지 1번씩, 2번씩, 3번씩을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하세요. 자, 일단 문제에서 또 나올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농도 문제도 수업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금물의 농도는 두 가지 기억해야 된다 했죠.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즉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나 녹아있나의 비율인데 100분율을 쓰기 때문에 곱하기 100. 그래서 소금물의 농도 공식은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식을 소금의 양과 관련된 식으로 바꾸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으로 바뀝니다. 근데 선생님 두 번째 식을 우리 문제에서는 훨씬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어떤 수에 대한 문제인데 문제를 잘 파악하는 거 자, 한번 해봅시다. 어떤 수를 우리가 x로 둔다면, 자, 어떤 수를 4배, 4x가 되겠다, 그죠? 하여 2를 뺀 수, 자, 2를 뺀 수, 이 수는, 자, 어떤 수의 3배, 자, 3x가 되겠다, 그죠? 8만큼 크다, 이 수하고 같다라고 했으니까 식은 이렇게 세워진다, 그죠? 자, 활용 부분 이렇게 식을 세우면 계산은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식만 세울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계산하면 x는 10,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번 문제,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 자, 세 홀수 또는 세 짝수 또는 연속하는 자연수 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자, 1번, 2번을 한번 내용을 참고하세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 자연수는 1씩 증가하는 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운데 수를 내가 세 자연수 중에서 연속하는 세 자연수 가운데 수를 x로 넣는다면 작은 수는 x-1이 되겠고 큰 수는 x 플러스 1이 되겠다, 그죠? 반대로 또 미지수를 나는 제일 작은 자연수를 미지수 x로 놓을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자연수는 x 플러스 1, 1씩 커지기 때문이죠. 세 번째 수는 x 플러스 2,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됩니다. 여기는 없지만 나는 제일 큰 수를 x로 놓을 거야. 그러면 그 앞에 수는 x 마이너스 1, 더 앞에 수는 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면 됩니다. 식에서 계산하기 가장 좋은 미지수 놓는 형태를 쓰면 됩니다. 세 홀수 또는 세 짝수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만 생각합시다.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반복되기 때문에 연속하는 세 홀수든 세 짝수든 2씩 차이 나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죠?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가운데 수를 x로 놓는다면 연속하는 세 주 중에서 제일 작은 수는 x-2, 그죠? 제일 큰 수는 x 플러스 2. 또 위에처럼 한 다음에 x로 놓는다면 제일 작은 수를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4. 또 더 생각할 수 있겠죠?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그럼 2번 문제를 선생님이 이렇게 식을 세워볼게요.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 57일 때 가장 작은 수를 구하세요 했는데, 가장 작은 수를 x로 놓아도 되고, 선생님은 이렇게 해볼게요. 가운데 수를 x로 놓았습니다. 가장 작은 수가 아니고 선생님은 가운데 수를 x로 놓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 홀수의 합이니까 x-2와 x 플러스 2와의 합이 얼마죠? 57. 식은 선생님이랑 다르게 세워도 상관없습니다. 정리를 하면 3x는 57. 그래서 x는 3일은 3, 3, 9, 27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정답을 19 이렇게 체크하면 안 되죠. 지금 선생님이 지금 x로 놓은 거는 가운데 수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가장 작은 수는 17. 또는 미지수를 요렇게 놓아서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가지 시도해 보는 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한 x는 바로 17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미지수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정답이 계산하는 과정이나 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확인하세요. 자, 10의 자리 숫자, 그죠? 두 자리 자연수 4인 두 자리 숫자 있다.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수의 바꾼 수는, 자, 바꾼 수를 구하고, 예. 처음 수보다 18만큼 작다. 처음 수를 구하고, 이 바꾼 수가 처음 수보다 18만큼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자, 자리수를 나타내는 거 한 번만 요거 참고하세요. 10의 자리 숫자가 x라는 것은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가 x지만 x가 의미하는 거는 x에다가 10을 곱한, 그죠? 예를 들어서 10의 자리 숫자가 2다. 그럼 이건 2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10의 자리에 있으면은 2 곱하기 10, 20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죠? 1의 자리 숫자는 y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식을 나타낸다. 자, 요거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고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10의 자리 숫자는 4로 알고 있고 1의 자리 숫자를 모르니까 선생님 1의 자리 수를 x로 놓고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그러면 처음 숫자는 10의 자리 숫자가 4기 때문에 4 곱하기 10에다가 x를 더한 수가 되겠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18을 뺀 수는, 자, 바꾼 수입니다. 바꾼 수. 바꾼 수는 10의 자리가 x가 되니까 요렇게 되고 1의 자리 숫자는 4가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식은 세웠습니다. 예, 세워진 식을 계산을 하니까 x의 값이, 즉 1의 자리 숫자가 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의 자리 숫자는 4고 1의 자리 숫자는 2이므로 정답은 42, 2번입니다. 자, 4번 문제로 갈게요. 도형입니다. 활용 문제에서 그림이나 표나 어떤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주어진 문장을 한번 그림으로 쌤 나타내 볼게요. 가로의 길이가 3cm, 세로의 길이가 5cm 정도 되는 직사각형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로의 길이를 2cm 더 늘린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세로의 길이를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xcm만큼 더 늘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처음 넓이의 4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식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일단 처음 사각형 넓이의 4배에 해당한 넓이가 확장한 사각형이라는 거, 요걸 가지고 식을 세워 봅시다. 자, 요렇게 식으로 나타내어지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식을 세웠다면 계산은 여러분이 천천히 해봐야 됩니다. 정답은 7. 자, 유형 5번은 교과서 문제랑 비슷한데 조금 한 가지 더 생각합시다. 2점짜리 슛, 3점짜리 슛 합혀서 12개를 넣었다. 그죠? 그래서 총득점이, 우리 교과서에서는 총득점만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29점은 어떻게 나오냐면 2점짜리 슛 합과 3점짜리 슛의 합을 했을 때 29점이 나왔다. 그죠? 그런데
2점짜리 슛을 몇 개 넣는지 3점짜리 슛을 몇 개 넣는지를 지금 구해야 되는데 일단 3점짜리 슛을 묻고 있으니까 미지수를 3점짜리 슛으로 놓겠습니다. 그럼 자, 이 부분을 잘 참고해서 전체 12개의 슛을 넣었는데 3점짜리 슛을 X개 넣었다면 2점 슛은 몇 개? 2점 슛은 몇 개 넣었을까를 다른 문자 Y로 둘 수도 있지만 요건 2학년 때 배우는 겁니다.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미지수를 하나만 써야 돼요. 그래서 총 요 부분을 참고해서 12개의 슛 중에서 3점 슛 X개를 제외한 그죠? 이 식이 12-X가 2점 슛이 된다. 그죠? 자, 식을 세워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세울 수 있죠. 2점 슛 곱하기 슛의 개수. 그죠? 그 다음에 3점 슛 곱하기 X개를 넣었으니까 슛의 개수. 자, 이렇게 식이 세워집니다. 자, 계산하니까 3점 슛은 5개 넣었다고 구해집니다. 자, 6번 나이 문제. 교과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쌤 어떻게 했죠? 표를 만들었다. 그죠? 자, 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표가 만들어진다. 그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2018년 현재 나이가 42세, 아들 현재 나이가 12세. 그 다음 X년 후에는 아버지도 X살, 아들도 X살 더 이렇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표를 완성할 수 있다. 그죠? 이제 이 관계를 가지고 식을 세워 봅시다. 아버지의 나이가 자, 42 플러스 X인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 나이 12 플러스 X의 3배와 같다. 자,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다. 그죠? 자, 계산을 하니까 X는 3, 즉 3년 후에 이렇게 된답니다. 현재 2018년이기 때문에 3년 후는 2021년. 자, 7번 문제도 정리하기 위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현재 8,000원과 2,000원이 있고 현재는 형이 많지만 동생이 매일 저축을 500원씩 더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둘의 저축액이 같아지고 더 지나면 동생이 많아지는 현상이 생기겠다. 그죠? 같아지는 때는 며칠 후인가 했으니까 이제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형과 동생의 저금통의 금액이 같아지는 것. 일단 형이 현재 8,000원이 있고 매일 200원씩 하니까 X일 후에는 요만큼의 금액이 된다는 거죠. 동생은 현재 2,000원이 있지만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자, 식 다 세웠습니다. 자, X 계산하니까 20이 나오네요. 20일 후에 두 사람의 저축액이 같아진다. 또 20일 이후에는 동생이 더 많아지겠죠. 자, 8번 문제 가격 문제다. 그죠? 수업 시간에 몇 번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한 4가지 정도의 개념을 선생님이 정리를 하라고 했죠. 원가 개념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가 금액이 알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할인액을 반영한 실제 판매 금액, 할인액 뿐만이 아니고 실제 선생님이 이익을 더 붙인다라는 표현도 써가지고 문제를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4번째, 실제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내가 실제 판매한 판매 금액에서 뭐죠? 원가를 제외하면 자, 이게 이익인데 이 이익 구하는 식이 중요합니다. 자, 요 표를 빨리 한번 보세요. 정가가 X1이 물건에 A% 이익을 붙인다는 것은 자, 정가가 현재 X1이고 여기에다 이익이 원가에 비해서 A% 그죠? 이만큼을 더했기 때문에 요식이 되고 자, 그 다음 할인하는 거 보죠. 정가가 X1이 되었다면 자, 정가에서 정가의 A%를 자, 할인했기 때문에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이 되는 거고 자, 이익은 방금 쌤이 설명한 요 식이 되겠습니다. 자, 식 한번 세워봅시다. 자, 위에 있는 요것처럼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일단 이 상품의 원가를 구한다 했으니까 선생님이 미지수를 원가를 주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로 미지수로 많이 놓는데 이 문제에서는 원가를 묻고 있기 때문에 구하는 값 x가 원가가 되겠습니다. 일단 원가는 우리가 여기서 x로 놓겠다. 자, 정가는 어떻게 정했는지 여기 문제를 읽으면서 세워봅시다. 원가에다가 그 다음에 이익을 붙였죠. 얼마? 15%. 자, 원가의 15%. 자,
요 부분 참고하면 됩니다. 편하게 바꾼 식은 요 식이 되겠고, 일단은 선생님이 요런 식으로 식을 세워 볼게요. 그런데 실제 판매 금액은 정가에서 800원을 할인. 자, 판매 금액은 이 정가에서 800원을 할인. 800원을 할인해서 판 게 판매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얻었는데, 자, 이익은, 자, 드디어 이 식이 나왔다, 그죠? 이익은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가 방금 구한 판매 금액. 자, x 플러스 100분의 15 x 마이너스 8, 이게 실제 판매 금액이잖아요. 판매 금액에서 뭘 빼줘야 된다? 원가. 내가 원래 투자한 원가 x를 빼주니까 이 이익이 얼마 됐냐 하면 원가의 또 5%. 자, 원가는 x고 원가의 5%는 100분의 5가 된다. 그죠? 자, 식은 다 세웠습니다.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자, 계산하는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시정지해서 노트에 한번 계산해 봅니다. 8,000원이 나옵니다. 자, 9번 문제, 증가 감소 문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미지수를 뭐로 놓을까? 첫 번째 생각하는 거와, 그 다음에 식을 좀 간단하게 놓을 수 있는 거. 전체 학생 수를 가지고 식을 넣으면 식이 커지지만 작년에 비해서 증가했다, 감소했다. 즉, 증가, 감소, 증감에 관한 식을 세우면 식이 간단하다. 자, 두 가지 포인트 쌤 적을게요. 1번, 미지수를 기준이 되는 값을 정한다. 기준이 되는 게 작년에 비해서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 적을게요. 작년에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작년 수를 미지수로 놓는다는 거. 두 번째,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식보다는 증감에 관한 식을 세워라. 이게 쌤이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싶은 두 가지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주어진 표를 한번 참고하세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A로 두고 여학생을 B로 둔다면 P%로 증가했다는 것은 방금 우리 했던 문제랑 비슷하죠. F% 이익 붙였다처럼 P% 이익을 붙인 거랑 같아요. 증가했다는 것은. 그 다음에 Q% 감소라는 건 Q% 할인한 거와 똑같아요. 할인한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변화량, 선생님이 지금 증감에 관한 식을 세우라 했죠. 변화량에 관한 식을 세우고 있다, 그죠? 그래서 학생 수가 얼마나 변화했니? 남학생이 증가한 만큼 여학생이 또 증가하고 감소한 만큼 이렇게 변화된 게 현재의 학생 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식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쌤 좀 빨리 했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자, 문제에 미지수 잡는 것부터 생각하자 했죠. 올해의 여학생 수를 구하여라는데 올해의 여학생 수를 미지수로 놓지 않는다라고 방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쌤이 이걸 고칠게요. 작년 여학생 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고 얘를 x로 놓는 거예요. 구한 다음에 여기서 10% 감소했기 때문에 이 x보다 10% 작은 90% x의 90% 0.9를 곱한 값을 계산해서 구하는 방법을 쓰겠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선생님 여기에서는 A, B 두 문자를 썼는데 근데 우리 식은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그죠? 문자 하나 써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의 학생 수 전체가 820명이라면 자, 여기 하나 더 적어 볼게요. 작년 남학생 수는 이걸 표로 여러분 정리해도 됩니다. 820명에서 여학생을 뺀 게 작년 남학생이에요. 자, 그럼 이제 증감에 관한 식으로 식을 한번 세워 봅시다. 자, 증감에 관한 식 이렇게 세워집니다. 이게 남학생 수다, 그죠? 남학생은 8% 증가했고, 남학생 증가한 양과 여학생이, 그죠? 10% 감소했으니 감소하는 양을 이렇게 차이를 보면 증가한 양과 감소한 양을 이렇게 했더니 전체적으로 10명이 감소했다라는 식이 세워지네요. 자, 이건 계산하는 거 한번 얘기하고 갈게요. 분모에 100이 있다, 그죠? 분모를 정수로 먼저 바꾸는 거 알고 있죠? 자, 선생님이 한번 계산해 봤는데, 자, 캡처하고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일시정지하고 x의 값이 420명 나옵니다.
자, 여기 3정이 빠지면 안 됩니다. 정답이 여기 420이 있어서 체크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우리가 지금 구한 값은 작년 여학생 수 X였죠. 420명. 근데 문제의 정답은 올해 여학생 수인데, 그죠? 이 올해 여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서, 자, 여기 있네요. 10% 감소한 거예요. 즉, 420명이 10%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90%만 하면 10% 감소한 게 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그래서 계산하니까 378이 나오네요. 정답 1번. 자, 10번 문제 과부족에 관한 문제인데, 자, 한번 읽어보세요. 조금 여기 무엇을 묻는지를 잘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봅시다. 학생들에게 공책을 나눠주는데 5권씩 나누어주면 4권이 남고, 자, 이게 설명하고 있는 게 전체 공책의 개수가 어떻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죠? 1번. 2번도 8권씩 나누면 11권이 부족하다. 2번도 공책 개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죠? 공책 개수를 우리가 지금 모른다.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 한번 봅시다. 한 사람에게 6권 주면 몇 권 부족한지 구하여라. 미지수를 뭘로 놓아야 되지? 지금 몇 권 부족한지, 부족한 개수 X를 놓는 문제가 아니다. 그죠? 자,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모르는 게 뭐 있냐면, 공책의 개수도 몰라요. 공책이 총 몇 권인지도 몰라요. 얘를 미지수로 놓아야 되나? 또 모르는 게 하나 있죠. 학생이 몇 명인지도 지금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공책의 개수에 대해서 몇 건인지 모르지만 개수에 대해서 1번과 2번식이 공책을 나타내는 식이니까 1번과 2번식은 등식으로 놓을 거예요. 공책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그죠? 몇 명한테 어떻게 나눠줘서 남은 거나 부족한 거나 이렇게 계산하니까 전체 공책 개수는 같으니까 이렇게 등식으로 놓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미지수를 학생 수로 둘 거라는 거죠. 학생 수로 두고 이 1번도 2번도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서 방정식을 구해서 학생 수가 몇 명인지 방정식을 푼 다음 학생 수를 구한 다음 우리가 구한 이 문제를 풀 거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했으면 식 세워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식 세워지죠. 5권씩 나누어졌는데 4권이 남았으니까 5권 나눠준 거하고 남아있는 4권하고 합친 게 공책의 수가 되고, 그죠? 그 다음 8권씩 나눠주면 8권씩 나눠주려고 했는데 몇 권이나 부족했어요? 부족한 권수 11권을 이렇게 그만큼 적었다는 거죠. 공책이. 이렇게 등식을 놓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학생 수가 5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제 노트는 몇 권 있는지, 자, 1번식이든 2번식이든 아무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그죠? 노트가 몇 권인지 구할 수 있겠다. 그죠? 5, 25. 25에 4를 더하면 노트는 총 29권이 있다는 거죠. 자, 알겠나요? 정답 여러분 찾을 수 있겠다. 그죠? 자, 간단하게 학생 5명에게 6권씩 나눠주면 5, 6, 30이다. 그죠? 30권이 필요한데 지금 노트는 29권 있어요. 몇 권 부족합니까? 자, 부족한 거는 1권 부족합니다. 자, 유형 11번 문제는 비율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죠? 이거 어디 많이 봤다. 그죠? 교과서에 있는 묘비 또 그 수학자의 일생에 관한 문제와 똑같은 겁니다. 그죠? 자, 한번 봅시다. 무영이는 일단 제일 밑에 쌤이 한번 읽어볼게요. 쭉 읽었다 보고, 무영이는 총 몇 시간 동안 여행을 했는가? 무영이의 전체 여행 기간이 미지수 지금 x로 세울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비율입니다. 비율은 전체의 몇 프로라고 하면 전체의, 그죠? 몇 프로를 곱해주는 거. 그죠? 그렇게 계산한다 했죠. 자, 식을 세워봅시다. 무영이는 여행기간 전체의 3분의 1이야. 잠잔시간 더하기, 그 다음에 차 탄 시간 더하기, 관광 시간 더하기, 또 뭐죠? 쇼핑 등 나머지 24시간, 이렇게 한 게 전체 여행 시간이 된다는 거죠. 자, 식을 한번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전체 여행 시간 미지수 x로 놓았다. 그죠? 잠은 전체의 3분의 1을 잤어요. 그럼 3분의 1 x가 잠잔 시간이다. 그죠? 차는 전체의 12분의 1을 탔어요. 12분의 1
전체의 12분의 1을 차를 탔어요. 관광은 전체의 4분의 1이니까 자 4분의 1 x를 했어요. 나머지는 시간으로 바로 조준 24시간을 하니까 총 이게 여행할 때 걸린 총 여행 시간에 관한 식이 된다. 그죠? 자, 이거부터 얘기하고 계산할게요. 분모가 그죠? 그 개수가 분수인 형태다. 그죠? 분모의 최소 공배수. 자, 최소 공배수가 12. 양변에 12를 곱한 다음 계산하면 됩니다. 자, 12를 곱하니까 이렇게 식이 정리되네요. 이제 이 양을 하고 동류항 정리하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세요. 자, 정답은 72시간 되겠습니다. 자, 유형 12번 대표적인 거속시 문제죠. 자, 쌤 그림을 한번 그림으로 정리를 일단 해봤어요. 집에서 서점까지 자 4km 갈 때는 시속 4km, 올 때는 시속 3km. 그리고 30분 동안 책을 구했다. 근데 속력이 시간으로 줬기 때문에 30분은 2분의 1시간. 그죠? 그래서 총 걸린 시간이 3시간. 자, 지금 그림으로 그린 걸 표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구하는 거는 거리 x km이기 때문에 그죠? 자, 갈 때와 올 때와 거리는 같습니다. 단위 생략하고 그죠? 단위를 맞춰 놓을 거니까 속력은 갈 때는 4, 올 때는 3. 시간은 어떻게 구해요? 자, 이거죠. 거속시.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이 이거고 거리가 x. 여기에 이거. 그죠? 자, 그러면 총 걸린 시간이 3시간이라고 했으니까 갈 때 걸린 시간. 자, 시간은 갈 때, 올 때, 그 다음에 책 살 때, 그죠? 서점에서의 시간. 이게 총 3시간이라는 거죠. 자, 식 세워 봅시다. 그대로 갈 때 4분의 x. 자꾸 줄이 꺼지네. 올 때 3분의 x. 서점에서 2분의 1시간. 자, 요렇게 식 세우면 됩니다. 자, 최소 공배수. 또 최소 공배수 12죠. 12를 곱한 다음 정리해 보세요. 정답은 7분의 30km입니다. 13번도 거의 똑같아요. 일단 구하는 건 A, B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x, 자, x km로 주고 시속이기 때문에 10분은 자, 60분의 10분. 요렇게 해서 그죠? 6분의 1 시간. 자, 요렇게 해 가지고 한번 여러분 한 표를 만들어서 식 세워 보세요. 자, 이렇게 표를 완성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생각합시다. 시차가 그죠? 10분이 더 걸렸댔으니까 자, 누가 많이 걸렸을까 이제 생각합시다. 속력이 빠른 사람이 같은 거리를 갈 때 시간이 적게 들까요? 속력이 느린 사람이 같은 시간 갈 때 시간이 적게 들까요? 빠른 사람이 빨리 가니까 시간이 적다. 그죠? 그래서 항상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뺀다고 쌤이 여러 번 했습니다. 느린 사람의 그죠? 느린 사람의 걸린 시간, 느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고, 여기에서 빠른 사람의 그죠? 빠른 사람의 그죠? 걸린 시간을 이렇게 빼주면 10분 간격에 10분은 아까 여기서 6분의 1시간을 했으니까 요거 푸는 거 최소 공배수 곱하는 거 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계산해 보니까 계산한 거리는 70km가 나옵니다. 14번도 거의 비슷한 문제입니다. 표로 만들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일단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날 수 있는가. 먼저 동생이 먼저 출발을 한다 해서 좀 내용 정리하고 할게요. 동생이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죠? 동생이 이만큼 가고 있는데 10분 후 형도 출발했어요. 동생은 저 앞에 가고 있겠죠. 근데 형이 속도가 더 빠르니까 언젠가는 만나게 되겠죠. 자, 만났다는 것은 만났다. 요거 한번 정리. 만났다는 것은 두 사람의 이동 거리가 어떻다? 같다라는 걸 생각하고 식을 세워봅니다. 자, 표를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표로 이렇게 정리되겠다. 그죠? 형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라 했으니까 이걸 미지수 x로 뒀고, 동생이 10분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동생의 시간은 형 시간보다 10분이 더 긴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는 분속 미터로 나왔기 때문에 단위는 쌤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형의 속력은 분당 120m로 빠르고 동생은 느리네요. 그래서 거속시, 자, 요거 한번 더 적을게요. 거속시에 의해서 거리는 속력과 시간의 곱, 자, 120x,
자, 80 곱하기 x 플러스 10. 다 됐다. 그죠? 만났다는 것은 거리가 서로 어떻다? 같다. 자, 그럼 120x와 80x 플러스 10이 같다는 거죠. 자, 선생님 계산해 보니까 x가 20이 나와요. 즉 형의 이동 시간은 20분. 즉 형은 20분 동안 걸어가면 동생을 따라잡을 수 있다. 만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15번도 거속식 문제입니다. 자, 15번을 풀기 위해 요 세 가지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두 사람이 동시에 마주보고 출발해서 만났다는 것은 두 사람의 거리의 합이 전체 거리, 즉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고, 자, 2번, 3번 잘 보세요. 같은 방향으로 도는 거와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의 차이점입니다. 두 사람이 호수나 운동장이나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았다는 것은 두 사람의 마찬가지, 그죠? 마주보고 걸어오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펼쳐 놓으면 1번과 2번은 같은 거기 때문에 거리의 이동거리 합이 호수의 길이가 되고, 그 다음, 자, 요게 중요하죠. 같은 방향으로 돌 때는 느리게 도는 친구가 있고 속도가 빨리 도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죠? 두 사람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빠른 사람이 한 바퀴를 따라잡아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사람이 한 바퀴를 더 가야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빠른 사람 이동거리에서 느린 사람 이동거리, 이것을 거리의 차라고 합니다. 거리의 차가 길이가 된다는 거. 이건 천천히 좀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리다가 이렇게 줄이 쪽 가버렸는데 한번 보세요. 갑과 을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마주보고 가는데 을이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을이 좀 더 많이 이동했을 것이고 x분 후에 만났다. 그래, 이 거리를 구하세요입니다. 자, 표를 한번 완성해 봅시다. 자, 간단하죠, 그죠?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했기 때문에 걸린 시간 x분, 속력, 그 다음에 거리는 어떻게 속력과 시간의 곱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총 거리가 1.4km. 자, 단위가 분속이니까 1.4km는 몇 미터? 1400m 됐죠? 두 사람의 이동거리의 총 합이 즉 60x라는 갑의 이동거리와 80x라는 을의 이동거리를 합치니까 1400. 자, 이제 식을 세웠으니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x는 10. 그래서 10분 후에 두 사람이 만난다. 16번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열차가 다리를 통과한다, 터널을 통과한다. 자, 이거 그리 사면 보입니까? 터널의 길이만큼 이렇게 다리의 길이만큼 다 지나갔다고 이게 통과된 건 아니죠. 이 기차가 완전히 터널을 벗어나야, 그죠? 이 터널의 길이에다가 기차의 길이만큼 더해줘야 완전히 통과한 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그림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림을 잘 보면 됩니다. 맨 앞부분 여기 들어가기까지를 통과라고 하지 않죠. 그리고 이 터널 요 가운데 안에 있을 때 통과라고 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터널의 통과라는 것은, 완전 통과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 기차의 마지막 끝부분이 딱 벗어나는 지점까지, 그죠? 이만큼을 더 가야, 즉 L이 터널의 이동 거리가 아니고 X는 기차의 길이라면 L과 X를 더한 요 전체의 길이가 통과한 이동 거리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에서 총 걸린 시간에서 이동 거리가 L 플러스 X가 된다는 거. 자, 요걸 가지고 식을 한번 세워 봅시다. 자, 미지수를 열차의 길이 X로 놓고 쌤이 표를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푸는, 자, 일정한 기차의 속력이 일정했기 때문에 요 속력이 일정했다는 거죠. 즉 30분의 800 플러스 x와 40분의 1100 플러스, 이 문제에서는 단위는 바꾸는 게 안 나오니까 그냥 풀면 되겠습니다. 최소 공배수 120을 곱해서 계산해 보세요. 자, 선생님 계산하니까 x는 100, 즉 기차의 길이는 100, 1번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17번, 18번 문제는 농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리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적고 할게요. 농도의 단위는, 그죠? 퍼센테이지, 프로테이지고, 그 다음에 소금물 속에 소금이 얼마 남았냐의 비율을 100분율로 나타낸 거라 했고, 그 다음에 소금의 양, 그죠? 이 식이 훨씬 많이 쓰인다고 했죠. 그러니까 1번식, 2번식은 같은 식입니다. 등식의 성질을 위해서 변형을 하면 이거는 외워버립시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자,
자, 요게 기본입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요런 상황들에 따라서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소금물 나오면 그림을 그리자, 비커 그림을 그리자 했기 때문에 한번 6%의 소금물 450이라는 그림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Xg의 물을 증발시킨 9%의 소금물, 즉 450-X 이게 그람의 소금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죠? 증발하거나 더 넣거나 물을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건 소금의 양이죠.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뭐 예를 들어 5개 들었다면 여기도 그대로 5개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식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2번, 그죠? 2번 공식을 쓰면 됩니다. 100분의 농도가 6 곱하기 450.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이랑 줄이 가버렸네. 또 100분의 농도 곱하기 자 450-x. 자, 요게 식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을 계산을 하니까 요 계산 과정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150g의 소금물이 되었습니다. 정답 2번. 자, 18번도 전형적인 소금물 문제인데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놨습니다. 보세요. 소금의 양 가지고 식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왜? 소금의 양은 변화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10% 소금물 400g. 자, 이 그림 여기 있죠.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 구하고 여기 소금의 양 더하기 16%의 소금물. 용량이 안 나오는데 이걸 구하는 게 문제니까 미지수 x로 두고, 자, 일단 요렇게 요 소금과 A비커 소금과 B비커의 소금을 섞었더니 C비커에는 어떻게 14%의 소금물이 만들어졌다. 소금의 양도 모르지만 이 양도 모른다. 그죠? 그런데 C비커는 요 두 개의 소금물을 섞었기 때문에 400 플러스 X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럼 이제 소금의 양에 관한 식으로 세우면 됩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400 더하기 100분의 농도 곱하기 자 소금물의 양이 x죠. 하니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자, 여기까지가 식입니다. 자, 차근히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일단 선생님은 100을 양변에 곱해서 정수로 만든 다음에 분배하고 이항하고 그 다음 동류항 정리하고 등식의 성질을 해서 x는 800. 정답은 4번. 자, 일의 양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 처음 나왔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전체 일의 양을, 그죠? x1이 걸린다고 하면 전체 일의 양을 우리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을 어떻게 잡아도 되지만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을 1로 두는 겁니다. 전체 일의 양. 그렇게 해야 단위 시간 동안, 여기서는 단위 시간이 하루인데 하루에, 그죠?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자, x일 동안, 그죠? 이 전체 일의 양 1을 완성하기 위해서 x1이 걸렸다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은 x분의 1이죠. 왜냐하면 x분의 1에다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에다가 x일 동안 일을 했더니 1이라는 전체 일이 완성되니까. 그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하루에 할 수 있는 단위 시간에 할 수 있는 양, 속력이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단위 시간 동안 얼마만큼을 할 수 있냐, 얼마나 가냐 이런 거니까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A라면 X일 동안 할 수 있는 양 AX, 방금 요거 한 거 있죠? 요거 참고해서 이 문제 풀어봅시다. 자,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자, 1이라는 일을 완성하는데 지혜는 10시간 걸린대요. 그럼 지혜는 단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양을, 진호는 요렇게 해가 단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양을 한번 적어 봅시다. 지혜는 10분의 1만큼 할 수 있고 진호는 15분의 1만큼의 일을 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처음에 지혜가 2시간 먼저 일을 했다라는 식이 지혜가 할 수 있는 양, 시간당 할 수 있는 양인데 2시간을 먼저 했고, 둘이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지혜가 시간당 할 수 있는 양과 진호가 시간당 할 수 있는 양을 더해서, 자, 일한 시간을 구하기 때문에 이게 미지수이기 때문에 x 시간 동안 했더니 일을 완성하였다라는 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 가로안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정수로 만들어 봅시다. 자, 요렇게 정리되니까 양변의 최소 공배수 30을 곱해서 정리하세요. 그런데 x의 값이 5분의 24 했는데 5분의 24라는 시간 여기 안 나온다. 그죠? 단위 한산까지 해야, 그죠? 문제가 끝나겠습니다. 5분의 24를 가분수로 고치면 4와, 그죠?
5분의 4 시간이다. 그죠? 4시간은 알겠는데 5분의 4 시간은 얼마인가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단위 환산할 때 5분의 4 시간짜리에 분을 들어오면 1시간은 60분이기 때문에 60을 대입해주면 된다 했죠. 자, 계산하면 이거 얼마입니까? 자, 48 분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요거하고, 자, 5분의 4만 선생님이 지금 한 거니까 좀 혼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48분. 정답은 2번. 자, 20번 시계 문제인데, 자, 시계 문제 수업 시간에 하진 않았지만, 자, 요거 아마 좀 생각하는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시계 문제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 조금 정리하고 시작합시다. 자, 시계는 기본적으로 한 바퀴, 우리가 원의 전체 중심각의 크기가 360도인데, 기본적으로 12조각을 냈잖아요. 그래서 12 하면 시계 한 칸, 그죠? 요 크게 1시간 한 칸의 눈금이 30도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그죠? 자,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 이 중요한 표입니다. 이 표에 해당하는 값. 사실은 요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내용은 요거지만, 왜 분침이 1분의 6도를 움직이고 시침이 1분의 0.5도를 움직이는지 이해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봅시다. 분침부터 할게요. 분침은 1시간 동안, 자, 12시에 있었다면 1시간 후에 위치는 어디 있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즉 1시간 동안 60분 동안 360도를 회전하잖아요. 반면 시침은 1시간은, 자, 12시 정각이었다면 여기에 있다가 작은 바늘이 여기 있다가 1시간 후에 여기 옵니다. 여기 1시간 동안 요만큼 움직여요. 방금 요만큼의 각이 몇 도라고 했죠? 한 칸? 60도라고 했죠. 그럼 첫 번째 해결. 자, 두 번째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단위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면 1분에 단위 시간 1분 동안은 몇 도 움직이냐,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뭐 1시간에 얼마 움직이냐, 1시간 동안 얼마의 일을 하냐, 뭐 하루 동안 얼마의 일을 하냐, 이것처럼 단위 시간분에 할 수 있는 어떤 값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 1분에 해당하는 요 각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했을까요? 간단하게 60분에 360도이기 때문에, 자, 1분은 그죠? 60분의 1, 1시간에, 그죠? 60분의 1에 해당한 1분에는 어떻게 하냐? 60분의 1, 60분의 1을 곱해주면 6도와 0.5도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럼 분침은 1분에 6도씩 움직이면 2분에는 6도 곱하기 2도, 3분에는 6도 곱하기 3도, 4분에는 6도 곱하기 4도, x분에는 6x도. 그렇죠? 시침도 마찬가지죠. 그죠? 1시간 동안에 0.5 곱하기 1, 2시간 0.5 곱하기 2, 요렇게 간다 했죠. 호랑이 고개 넘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x분 후에는 0.5x. 자,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까지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은 일시정지 후에 요거 두 가지는 머릿속에 정리하고 문제 한번 들어갑시다. 자, 그럼 문제는 5시와 6시 사이에 분침과 시침이 일치하는 시간이다. 그죠? 자, 요 그림 쌤이 그렸는데 한번 잘 살펴보세요. 5시 상황의 시침과 분침은 요런 모양이고 6시는 요렇게 모양입니다. 쌤이 지금 그림으로 그려서 잘 설명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분침이 좀 빨리 움직이고 시침이 0.5도씩 늦게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분침이 시침을 따라잡겠다. 그죠? 요 5시와 6시 요 상황을 쌤이 지금 말로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쌤이 화면을 볼 수 있을까요? 분침이 요렇게 돌면서, 여러분 반대로 돌려야 되겠네. 요렇게 먼저 돌면서 5시하고 6시 요 사이에 시계에 5와 6 요 사이에서 두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는 각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회전하는 각으로 구합니다. 자, 기준이 되는 12시를 기준으로 이미 5시이기 때문에 시침은 어디까지 가 있냐면, 자, 시침이 회전한 각과 분침이 회전한 각이 같은 시간을 구하면 됩니다. 그죠? 자, 식은 이렇게 간단하게 세워집니다. 시침은 이미 5시에 5 숫자 5에 와 있기 때문에 쌤이 아까 여기 한 눈금이 30도라 했는데 5시는 3, 5, 15 해서 150도를 이미 회전을 했고, 여기에서
자, 분당 0.5도씩 회전하는데 x분 후에 회전한 양만큼 이만큼 전체 시침 회전한 양이 되고, 분침은 5시 정각에 12시 즉 0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회전각이 빠르죠. 분당 6도씩 회전하기 때문에 6x도만큼 회전하게 됩니다. 이 둘의 회전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자, 계산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확인해 보니까 11분의 300분 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일치하는 시간은 5시부터 11분의 300분 후인 5시 11분의 300. 자, 마지막 21번 문제 규칙성 문제입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했던 그 성냥개비로 선생님이 이렇게 삼각형을 쌓아가는 거, 사각형을 쌓아가는 거 할 때 했던 그 문제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규칙성을 빨리 찾기 위해서 1단계에 한 개가 있다가 2단계부터는 여기 4개씩 이렇게 추가가 된다고 생각합시다. 3단계에도 4개씩, 그 다음 단계에도 4개가 더 추가되겠죠. 이런 규칙성을 발견했다면 식으로 세우면 처음에 한 개가 있고, 그죠? 4개씩 증가하는데 n회 마이너스 1개, 그죠? 첫 회에는 없었기 때문에 추가되는 게, 이렇게 했을 때 101개의 바둑돌을 다 쓴다. 자, 식을 한 정리해 볼게요. 자, 바로 x는 26에서 26단계 나왔습니다. 선생님 좀 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지금 45분이 넘어버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오늘 활용 부분에 설명할 부분이 너무도 많고, 하지만 선생님 좀 빠르게 진행했기 때문에 일시정지 후에 천천히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